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건방진 놈, 어린 놈이라고 얘기를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자, 그런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과 함께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어서 다음 총선 때 금배지를 다시 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범죄 피의자 2명이 비례신당 대표의 지도부가 되고 비례대표 후보가 돼서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등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신당, 이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과거식의 정상적인 비례대표제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두 사람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못해서 두 사람이 금배지를 다는 그런 일을 없게 막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이 재산이 4억 3천만 원 이 전세 보증금, 열린주택의 5층 이것밖에 없다면서 자신이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며 그래서 자신을 비도덕적이라고 공격을 하는 한동훈 장관의 공격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재산이 43억이고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은근히 무슨 부패형 한동훈, 청렴형 송영길 이런 식으로 대립구조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본인이 재테크와 경제적인 면에서 바보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서초동의 삼풍 아파트를 가지고 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고 타워 팰리스는 전세로 살고 있고 부천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고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40여억 원인데 그가 만약에 재산을 불리는 데에 비리가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요즘 세상에 43억 원을 재산을 가진 50세 그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는 나이 60에 자, 제가 이 왼쪽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송영길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습니다. 4년씩 5번이니까 20년, 인천광역시장을 4년, 24년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국회의원을 할 때는 정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후원금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1억 4천만 원에 해당되는 현재 가격으로 자, 이런 세비는 세금을 제외하고 온전히 생활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생활비를 아끼면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년에 4천만 원씩만 저축을 해도 20년 동안 8억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을 할 때도 본인이 상당 부분 저축을 했다면 재산이 10억을 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제가 최소 생각해서 10억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4억 3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가 얘기하는 자랑이 되겠습니까? 왜 청렴입니까? 그게 경제적인 무능이고 재테크 바보이지.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 한동훈 장관과 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당대표 경선 시절의 돈봉투 사건, 6천만 원 넘는 이 사건을 별거 아닌 것으로 얘기했던 송영길의 이런 어떤 도덕적인 타락 정신, 시청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에 끼친 송영길의 원죄는 역대급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여러 번 친북 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라고 하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는 친북 찬양, 옹호 이런 망언을 해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쭉 말씀드리면
미국은 핵무기를 5,000개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느냐? 이런 국제 정치 또는 이제 NPT 체제, 이 세계적인 핵무기 통제 체제의 ABC도 모르는 이런 어린애 같은 발언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을 해서 재래식 군비를 줄이는 바람에 민생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어서 경제가 좋아졌다. 이따위 또 망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일성이가 독재 체제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유교주의적인 체제, 어떤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가족주의적 체제라고 하는 이런 실소를 금치 못하는 망언을 해댔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일종의 이 대외용 과시용 세트로 자랑을 하고 있는 평양의 여명거리나 신과학자거리를 자신이 직접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찍어 놔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못지않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선정선동술에 넘어가는 한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이자 외교통상위원장인 사람이 이런 식의 한심한 현실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역대 정치 지도자 중에서 아주 손꼽히는 찬양옹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시 국회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여 개가 뿌려진 이 사건은 별것 아닌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자신은 37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은 47살에 인천광역시장이 되놓고 50세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을 가리켜서 건방진 놈, 어린 놈이라고 해서 한국의 나이에 관한 위계질서를 송두리째 이 물구나무 서게 만든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정치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조국과 함께 1년에 1억 4천만 원의 국민 세금을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과 한동훈의 싸움은 이미 과거 경력, 친북을 포함한 이념 문제,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능력의 문제, 그리고 또 이 나이를 포함한 사회의 위계질서에 관한 존중의 문제,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KO패로 송영길이가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송영길이가 조국과 손잡고 비례대표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만약에 설쳐된다면 이것은 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정책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조주성 폭탄입니다. 감사합니다.